함께하는 내비게이션 소셜 드라이빙 팀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즘 참 이게 운전 참 많이 하는데요. 운전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는데 보면은 운전할 때 항상 장치되어 있는 기계가 있죠.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진 이후로 붐을 탄 이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매립형하고 거치형 내비게이션이 있었는데 이 내비게이션 시장을 파괴하는 새로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티맵인데요. 티맵은 소통이 가능하고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또 더 정확한 정보를 더 빠르게 사용자에게 정보해줘서 실시간성이 바탕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경쟁적 우위를 가지고 기존의 내비게이션보다 빠르게 더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시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티맵, 과연 글로벌 경쟁 서비스로 성장이 가능할까? 정말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UX적인 면에서 더 개선을 하면은 팀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저희는 한 학기 동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먼저 분석 결과를 시나리오 형태로 페르소나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다들 힘들고 바쁘신 거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페르소나는 일과 가족 모두 다 중요시하고 해야 할 일은 모두 해야 책상에 불리는 욕심 많은 완벽주의자 엄마 35세 이현서 씨를 잡았습니다. 현서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직장이 끝나고 오랜만에 남편하고 데이트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장소를 가기 위해 팀앱을 실행하게 되는데 실행하자마자 팀앱을 실행하려면 지도를 다운받아야 된다 라는 메시지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2~3분 정도 지연이 된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용성 저하가 발생하고요. 다음에 시청역까지 이게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고에 없던 시비가 발생해서 길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보 아무도 안 해가지고 길이 막히나 보네 라는 생각하면서 제보를 할까 순간 고민을 하는데 또 제보하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제보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즉 제보를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유용성 저하와 제보하는데 입출력에서 조작에서 불편이 나오는 사용성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다 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주차하려고 보니까 또 여기 많자, 저기도 많자. 그래서 주차장들 전진하다가 간신히 빈 주차장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은 더욱 지연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유용성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편과 오랜만에 데이트를 할 생각에 기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문제점으로 인해서 데이트를 하게 장소에 도착할 때쯤에는 그 훈훈했던 마음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살벌한 운전 경험 그리고 팀맵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신이 쌓인 상태로 도착하게 돼서 감정이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팀맵은 저희가 이렇게 스토리를 분석을 해보니 유용성 같은 면이 기존의 사용자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결과를 저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팀맵 같은 경우에 유용성, 사용성, 감성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유용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높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정말 팀맵이 그럼 유용성을 높여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면은 기능이 바로 시행되는 서비스들하고 달리 팀맵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맥락, 그리고 경로, 그리고 도착지의 물리적 맥락에 따라 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예측을 해서 사용자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측 정보는 필연적으로 틀릴 가능성이 존재하고 근데 이 예측이 틀리게 되면 사용자의 경우는 유용성도 감소하고 감성도 따라서 감소하고 그래서 사용성도 감소하는 크리티컬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팀맵의 강점이 유용성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용성을 강조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유용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라고 저희 고민하다가 이렇게 기능들을 많이 추가하고 빼고 더하고 하다가 저희는 어떻게 했냐 소셜 드라이빙 함께 만들어온 내비게이션을 만들어보자 라는 컨셉을 생각했습니다. 저희 컨셉에 대해서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정보의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정보가 없는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용자가 이렇게 제보를 통해서 그 주변의 정보를 밝혀주고 다른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정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이렇게 다 같이 밝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한 소셜 드라이빙이란 사용자 모두가 함께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여 모든 길을 밝혀서 실시간성을 확대하고 함께 서비스를 만드는 발전하는 팀앱이라는 컨셉을 생각해봤습니다. 이 컨셉에 맞는 메타포가 무엇일까? 저희는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 이런 정보를 갖다가 좀 밝혀서 정보라는 어둠을 밝혀서 알리고 연결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통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모두 함께 혜택을 받는다, 서로 케어해준다라는 느낌을 받기 적합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옛날에 있던 옛날부터 존재하던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봉화가
이렇게 어둠 속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한다는 면에서 되게 굉장히 좋은 메타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메타포 컨셉을 사용함으로써 소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을 때 저희는 실시간성을 좀 더 극대화하고 단축성을 강화하고 개인의 운전에 혼자 하는 운전이 아니라 함께하는 운전, 소셜에는 감정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이에 되기 위해서 새로 필요한 정보 유형은 가장 두 가지가 크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사용자들이 만드는 의견, 즉 제보 의견이 일단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으로 사람들이 내가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겠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표현해주는 묘사 정보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팀앱 정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틀을 바꾸진 않되 주행 중 안내가 사실은 레이어 구조로 정보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 앞서 말씀드린 제보 정보와 그리고 소셜이라는 느낌을 제공해주는 묘사 정보를 소셜 레이어 형태로 추가해서 사용자들한테 제공해서 컨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인터랙션 순서고요. 차에 타서 주차할 때까지 순서인데, 이는 스토리보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수 씨가 등장합니다. 현수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목적지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팀을 키게 되면은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명수에 비례해가지고 시각까지 보여주고 아래쪽에 명수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주게 되는 스타트 화면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로 검색 페이지로 넘어가겠는데, 검색 페이지에서는 현 위치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제보들이 있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눌러서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도 보여줍니다. 목적지를 검색하게 됩니다. 목적지를 검색하게 되면은 목적지가 지도상에 표시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목적지 근방에 있는 제시대 혹은 제보대 그리고 주차장 관련 정보들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제보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길 안내가 시작되게 됩니다. 가는 건 심심한데 팀앱 라디오나 될까? 라고 해서 저희는 팀앱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팀앱 라디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는 팀앱이 라디오 형태로 음악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기기 자체에서 연결된다는 느낌보다는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함께한다는 느낌, 사람이라는 허브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으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잠시 정체에 관한 경험하게 됩니다. 현우 씨는 왜 정체가 일어났을까 궁금하다 보니 앞에 사고가 나 있는 걸 발견됩니다. 역시 완벽함을 추구하는 연서 씨는 그냥 지나갈 수 없고 이걸 제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팀앱한테 제보하기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앱은 어떤 내용을 제보하시겠습니까? 도로 오류 도로 오류가 제보되었습니다. 라고 제보가 되게 되면 바로 위치에서 도로 오류가 있다는 것이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제보가 되게 나면은 자기의 제보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줬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삼식 핸들이라는 거는 자기가 제보된 내용으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의 경로가 변경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던 중 다음과 같은 라디오가 듣게 됩니다. 라디오는 단순히 그냥 라디오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제보한 그런 교통 안내 그리고 정보들을 갖다가 알려주게 됨으로써 자신이 제보한 것들을 라디오에 나오면서 내가 제보한 것들이 이렇게 라디오에 나오구나 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장치로서 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보된 내용은 팀앱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되고 우회도로 사용자를 보다 빠르게 길을 안내하게 됩니다. 도착 2km 남은 지점에서 팀앱은 다음과 같이 물어보게 됩니다. 주차하시겠습니까? 물어보게 되고, 이게 5초 동안 가만히 냅두면 이 팝업창은 사라지게 되고 여기서 예 라고 대답을 하게 될 경우에 사용자의 제보 그리고 만들어진 주차장의 쾌적한 정보와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최적화된 주차장으로 사용자를 안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는 달리 빠르고 편하게 비어있는 주차장으로 사용자를 안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팀앱은 소셜 드라이브라는 컨셉을 통해서 크게 소셜 넘버링 표기 그리고 라디오를 통한 지역 기반 실시간 방송, 시위, 사고 제보하기 및 이에 기반한 길찾기 정보 실시간 변화, 주차장 제보하기 및 이에 기반한 주차장 단축 알림받기, 제보에 기반한 마일 제도를 통해 기능적 가치, 유의적 가치, 금전적 가치를 인한 유용성 증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용성이 높아지게 될 경우 사용자의 팀앱에 대한 감성 및 사용성도 같이 증가하여 사용자의 몰입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혼자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함께 사용해서 더 좋고 완벽한 내비게이션, 소셜 드라이브 내비게이션 팀앱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앨범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 열심히 같이 프로젝트 하면서도 놀러 다니고 밥도 먹고 했던 사진들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네. 소셜에 팀의 소셜을 도와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제보를 할 때 도로 오류라고 말을 해서 제보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 도로 오류라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 안에 그런 명령어가 딱 정해져 있는 건지 6가지 정도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사고 제보 혹은 정체, 시위 그리고 기타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 버튼, 그러니까 음성으로도 이걸 제보할 수 있는데 버튼으로 제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6가지 딱 버튼에 대응되는 시각 명령, 음성 명령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재석이. 단체창조의 장재석입니다. 그 제보하는 내용이 반영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제보 내용의 어떤 신뢰도 측면에 대한 그런 속도는 어떤 게 있겠고 또 혹시나 본의 아니게 잘못 제보를 했을 경우에 그걸 취소하는 프로세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취소 프로세스 사실 생각 못했는데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뢰도 면에서는 솔직히 저희도 약간 조금 고민했던 게 저희가 아까 들어오게 되는 그 핸들이라는 게 다른 사용자가 다른 부가적인 기능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원해가지고 거짓 제보를 제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더 아까 라디오에서 사람들이 교통 체증이 있을 때 막 제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차례 같은 거 내려갈 때 라디오에 그런 거 보면 되게 내부적인 만족을 위해서 제보하는데 거기서 거짓을 그렇게 많이 할까라는 면에 있어서 좀 더 사람들을 믿어보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점은 그 마일리지가 그 사람들이 제보한 거에 기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할 경우에 그 제보를 인해서 그 이익을 봤을 경우에 더 많은 마일리지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일정 사람 이상이 반대 의견을 냈으면 그게 허위 제보로서 처리가 되고 그 사람들한테 그 마일리지의 그 원래 분배된 사람한테 가야 됐던 마일리지를 다시 나눠주는 방식으로 그 이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고의 거짓 제보보다는 사실은 막 저기 사고 났나 보다라고 제보를 했는데 사고가 아니고 그냥 막혀 있는 거예요. 뭐 김 여사분께서 이렇게 잘못을 하셔서 그럴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도에 관한 사실을 네, 대답은 자, 네, 어노니머스 이재호입니다. 그 제가 보기에 저 교통 체증 같은 경우는 되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느낀 체감을 이제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A 루트가 있고 B 루트가 있는데 A 루트 운전자는 이거는 이거 완전 주차장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고 B 루트 같은 경우는 약간 정체다라고 느낄 수 있겠는데 사실 그 정체 정도가 절대적으로 보면 거의 같은 수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제 개인 체감을 다르게 함으로써 그 신고를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어떤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척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질문 이해가 안 가시나요? 다시 이해는 가는데 팀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사람들의 그 신고에 입하면서 내비게이션 진행되는 게 아니라 프로브카 3만 대를 같이 동시에 운영하고 다른 정보 교통 체증 확인 수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이 그걸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아니면 시스템으로 같이 운영하지 가능하지 않을까. 현저히. 제가 옛날에 자동차 UX 하시는 분이 되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제 한 번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UX를 만들 때도 이렇게 한 번에 선택지를 많이 주거나 이렇게 경로를 몇 경로 이상으로 만들거나 하면 제재가 바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는 더 심하고. 그래서 아까 화면 같은 경우 제보하기 화면 같은 경우는 되게 6가지나 되게 많았는데 저도 그 초이스를 다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용자가 운전을 하면서 그거를 잘할 수 있을지가 좀 겁이 나고요. 굳이 사용자한테 그거 6개, 그러니까 막힌다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막히는 건지까지의 정보가 중요한지 저는 제가 운전을 안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의 이런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사용자가 금방 이걸 함으로써 내가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는 걸 바로바로 알아야 되는데 제보하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마일리지 말고 크게 뭔가 이렇게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 결국에는 사용의 굿딜에 의해서 그게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한다고 하시는데 뭐 제가 마일리지 부분을 놓쳐서 그런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그 PPT 부분은 다 담지 못했는데 그 마일리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마일리지 확인 창에 들어가면 일단 사용자의 그 내적 요인을 위해서 그 지오펜스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 내에서 많이 그 제보한 사람들의 순위를 이렇게 나타내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그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 외적 요인으로서 저희 마일리지에 대해서 그 총 3가지 방법으로 그 단축키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자기를 만족할 수 있다거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SK 주유소랑 저희가 연동을 해서 주유 할인권 같은 거를 마일리지를 통해서 받는다던가 마지막으로는 그 SK텔레콤 쪽이랑 연계를 해서 데이터 페이백을 받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학생 정나인입니다. 아까 전에 사고가 났을 때 제보하는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고가 이제 다 수습이 된 후에는 이제 제보를 취소가 되거나 어떤 실시한 정보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제보된 정보가 유효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런 제보들이 맵상에 여기저기 뜨게 되면 지도가 가려져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건 혹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뒷부분 질문부터 먼저 대답해드리면은 저희가 네이버, 그러니까 지도 어플 같은 거 사용할 때 보면 레이어를 뭐를 사용할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티브 같은 경우에도 소셜 레이어가 추가된다고 하나 원치 않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셜 레이어를 제거하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만 그 안내를 받거나 경로 우회 서비스 이용하는 방식으로 지도를 비교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해봤고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오늘 전문가 오신 분들 중에서 티백 쪽,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SK 플래닛 티백 사업팀 강동욱입니다. 발표해주신 내용은 잘 봤고요. 사실 일부분 저희가 1차원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제보나 공유 같은 것들은 서비스들이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에서 보강된 내용이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단편적으로 제보 공유도 사실 굉장히 사용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정보를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다시 경로에 되돌려주는 선순환 구조를 아직 못 만들었는데 이런 그림으로 좀 내비게이션 서비스 받는 와중에 그 서비스 맥락과 맞게 표출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문해주신 분들도 많은 우려를 해주셨는데 사실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면 절대 안 되는 서비스이기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레이어를 다르게 구성해서 선택적으로 그리고 손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명령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저희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많이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한 말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도착해서 앞에 발표 내용을 다 듣지는 못하였는데요. 네, 저는 현대자동차 내비게이션 설계팀의 김연지 책임입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다시피 시선 분산 방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법규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5초 이내에 모든 태스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지금 많이 제공을 한다거나 시선을 많이 끌 수 있는 애니메이션 이펙트라든지 텍스트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려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팀 발표자 앞으로. 네. 다음 팀 발표자 없어요? 네. 앞으로.